안녕하세요. 재테크 길룡쌤입니다. 시즌3 8편 시작하겠습니다. 종목편 세 번째입니다. 6편에서 레인보우 했고요. 7편에서 두산 로보틱스 했습니다. 이제는 부품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중에서도 SBB테크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SBB테크 하면 생각나는 몇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첫 번째, 일본 독점을 깨고 있는 한국 회사. 두 번째는 2009년에 국내 최초로 로봇 감속기를 국산화 성공했고요. 세 번째, 천안 액추에이터 전용 공장이 올해 양산에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중반 넘어가면서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 출시 예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SBB테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정체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회사부터 알아보시죠. SBB테크는요, 1993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국산화 전문 기업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하는데, 그냥 제가 역사를 몇 개 알려드릴 텐데, 그냥 국산화의 역사 그 자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선은요, 1993년도에 볼펜용 볼을 국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립하자마자 바로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파인 세라믹 국산화했고요. 그리고 초박형 베어링 국산화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09년도에 로봇 감속기를 국산화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기계 부품 국산화의 진짜 1세대 회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감속기 이야기할 때 저희가 휴머노이드와 협동 로봇의 핵심 부품인 하모닉 감속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밀한 위치 제어를 하려면 이게 필수로 필요하고요. 굉장히 작고 가볍거든요. 근데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가 글로벌에서 50% 이상을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걸 SBB테크가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을 한 겁니다. 이 하모닉 감속기의 1등이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있고요. 2등이 일본 나부테스쿠 있거든요. SBB테크는 다음 3등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SBB테크 이야기하면 항상 SPG가 따라오는데요. 우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SBB테크는 감속기에 특화돼 있어요. 한우물만 파고 있고요. SPG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와 기어드 모터, 플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감속기 라인업도 조금 달라요. SBB테크는 하모닉과 베어링 일체형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PG는 하모닉과 사이클로드, 유성기어 이렇게 3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은요, 둘 다 좋아요. 25년 기준으로 볼 때 매출 31%, 그 다음에 SPG 같은 경우도 30에서 40% 정도 늘었는데 SBB테크는 아직은 조금 적자의 늪을 헤어나오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SPG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핵심 고객은요, SBB테크는요, 여러 군데 다 들어가요. 뭐 방산, 디스플레이, 반도체 다 들어가고요. SPG의 메인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RB Y1 시리즈 이야기했죠. 22개 감속기를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전략은 조금 달라요. SBB테크는 액추에이터 신공장을 통해서 중국, 일본, 대만을 노리고 있고요. SPG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LG의 휴머노이드의 핵심 공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금 비유를 하자면 SBB테크는 한 분야만 깊이 파고 있는 좀 명품 매장 느낌이고요. SPG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매장을 다 가지고 있는 백화점 같은 부류입니다. 매력이 다르죠? 하지만 자주 이야기하죠. 둘 다 잘 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아니고요. 보완 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가 보완 관계인 것처럼 SBB테크와 SPG는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작년 11월에 SBB테크가 좀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충남 천안에 액추에이터 전용 공장을 신설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양산된 제품들은요, 글로벌로 시장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대만을 공략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액추에이터 자주 말씀드리죠. 감속기랑 모터랑 제어기 일체형을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로봇 원가에서 거의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 부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SBB테크가 만드는 액추에이터는요, 스마트 무버라는 거예요.
감속기 모터 제어기 당연히 통합되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신제품으로 글로벌 공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속기 따로 그리고 베어링 따로 이렇게 팔아서 고객이 직접 조립을 했는데 이제는 통합해서요 한 번에 그냥 파는 겁니다. 그럼 고객은 뭐 하면 되냐면 사서 끼우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 장점은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또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천안 공장이 SBB테크의 진짜 진검승부의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럼 이때쯤 이제 저희가 실적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현재 기준으로 SBB테크가 매출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영업 손실이 있습니다. 특히 단기 순손실 같은 경우에 작년에요 954% 폭증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가 폭증한 거예요. 왜 이랬냐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연구개발비 R&D가 여전히 폭증하고 있고요. 판매 관리비 증가하고 있고 뭐 어찌됐건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6편 7편에 이어서 동일한 패턴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출은 늘었지만 적자 15억, 두산 로보틱스 매출은 늘었지만 적자 120억, SBB테크 매출은 늘었지만 적자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 카카오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처음에 매출만 폭증했고요.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였거든요. 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다라고 하면 이 적자는 빨리 흑자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과거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캐시카우가 있나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장비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흑자 전환만 된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은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미지수라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베어링 캐시카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 분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요. 베어링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초박형 베어링, 세라믹 베어링 이런 것들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에 공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로봇 감속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모닉 타입 감속기고요. 국내 최초 국산화했다. 그리고 글로벌 탑3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감속기랑 베어링 일체형을 SBB테크의 독자 기술을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크기도 작고요. 정밀도도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신성장 동력으로는 감속기랑 모터랑 제어기를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천안 공장에서 양산된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요 매출 폭증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앞에서 여러 군데 다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이야기했지만 현대로템의 K2 전차에도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서비스나 이송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K방산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K방산이 글로벌로 잘 나간다 그러면 여기서 수혜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요 자동차에도 확장되고 있어요. 전기차 진동 제어에도 들어가고요. 자율주행 액추에이터도 들어가면서 이 모빌리티 쪽이 잘 나가면 여기서도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모닉 감속기니까 메인이겠죠. 휴머노이드가 확장되면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아마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가 올해 뭐 이제 중반 6월 달이라서 거의 다 끝나가긴 하지만 하반기 중으로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매출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와 학계와 기업이 연합한 작년 4월에 출범한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라는 멤버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휴머노이드 정부의 지원을 핵심적으로 받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민다. 그러면 SBB테크도 진짜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각종 휴머노이드 ETF에도 이미 편입이 돼 있어요. SK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탑2 ETF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만큼 로봇 산업에서 뺄 수 없는 부품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쯤 되면 리스크 체크하셔야죠. 여전히 적자는 지속되고 있어요. 뭐 연구개발비, 판매관리비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 순손실이 작년 기준 954% 폭증했거든요. 아직까지 흑자 전환 시점은 불확실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매출 변동성이 조금 커요. 왜냐면 주문 산업의 특성이기도 하는데 분기별로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실적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아직까지는 하모닉 드라이브와 나부테스코에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가격을 인하시켜 버리면 경쟁이 격화돼요. 따라가는데 힘이 붙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꼭 체크해 보시고요. 휴머노이드 양산 시점 자체가 27년, 28년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26년 중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평가도 한번 보세요. 로봇 산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고위험인 성장주고요. 테마 수급이 많이 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는 유지될 수는 있지만 중간중간 조정폭이 매우 크다라는 거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8편 끝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했고요. 지금 감속기 강자 SBB 테크까지 했는데 9편 뭐 해야 될까요? SPJ 해야 되겠죠? 둘의 차이점 다음 편에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같이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시고요. 자주 이야기합니다. 공부가 쌓일수록 계좌 앞자리가 박힙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